9월 첫째 영업일이니까 9월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펀더멘탈 요인으로서는 뭐 특별히 나아질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떠 있는 사람이 레리 윌리엄스라는 기술적 분석의 전설로 통합니다. 그 사람은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도 13권이나 썼습니다. 현역 트레이더인데요. 여러분이 그 HDS에 들어가 보시면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쫙 클릭하면은 뭐 많이 있죠. 거기 그 HDS 안에 그 장착해 놓은 거기 보면은 윌리엄스 퍼센트 R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퍼센트 R 지표를 개발한 뭐 차트 분석가의 전설로 통하고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의 특히 상품, 선물, 옵션 뭐 이런 거래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9월장에 대해서 강한 강세장 전환이 나온다. 자기가 분석한 지표로 그렇게 리포팅을 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분석을 했는데 S&P 이민이 이거는 야간 선물 지수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야간 선물 지수를 쭉 관찰해 본 결과 이게 그 시장 심리상으로 강세 약세 강세 약세 이런 흐름이 80일간의 사이클이 있더라. 그래서 이 80일 사이클이 지금 8월 달에 굉장히 약세였고 9월 달에 강한 반등.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여기 빨간 선이 여기 이제 그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포아캐스트죠. 여기 빨간 선을 그래서 이게 8월 19일 바닥치고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게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는 빅스 지표로서도 사이클이 빅스 지표도 이게 그 심리 지표니까 변동성, 이 심리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부 단기 사이클이죠. 이 변동성이 8월 달에 최고조에 달했고 이게 9월 달에 확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변동성 수축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식 시장이 하락에서 강세 전환으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ADL인데 이것도 그 우리가 많이 익숙한 지표죠. 상승 하락의 그 횟수를 가지고 심리가 상승 매수 심리, 매도 심리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런 비율을 가지고 이제 강세, 약세 이렇게 지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선이 바로 사이클 포아캐스트, 사이클 예상 지표인데 9월 달에 상승 사이클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지금 ADL로 본 장세 반등의 신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신호가 지금 겹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레리 윌리엄스가 볼 때는 강한 반등장이 예고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용인데, 요게 이제 이 사람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베어 인디케이터, 요게 바로 이제 자기들이 보는 심리 지표. 이 심리 지표가, 극단적인 약세.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약세라는 것은 바로 역발상으로 8월 달에 극단적인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런 이 약세 국면에 역발상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죠. 액티브 펀드. 약세장에서 매수해서 강세장에 파는 이게 액티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는 강세장에서 사서 약세장에 파는.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들어오는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이게 이제 레리 윌리엄스 분석하고 서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이렇게 강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만한데 근데 이걸 퍼센트 이걸 믿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매매하는 거는 그냥 이걸 근거로 배팅을 하는 트레이더들이에요. 트레이더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이것을 가지고 배팅해서 아니면은 손절매. 그러니까 항상 반 맞고 반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레리 윌리엄스는 전설이니까 이 사람 말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참고만 하고 아 이게 약세장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구나라는 시사점을 얻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펀더멘탈 모든 요인은 약세장이에요. 이게 바로 트럼프 이 사람. 이 사람의 이 지금 얼굴 모양으로 보면은 9월달도 날쌔다 일단. 그렇게 9월달에 뭐 좋아질 끈덕이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항상 이러한데 일치하진 않아죠. 단기적으로 이러면서도 시장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강세 전환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시장이 지금 읽히는 레리 윌리엄스가 보는 지표고 메릴 린치가 보는 심리 지표상으로는 희미한 빗줄기가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략이라는 게 트레이더의 투자 전략, 투자자의 투자 전략 다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단일의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는 어떻게 전략을 보통 하느냐. 투자자의 현재 그 동향을 한번 보면요. 뮤추얼 펀드가 최근에 은행주에 배팅을 많이 해요. 배팅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뮤추얼 펀드는 저가 매수하는 거죠. 은행주의 저가 매수해가 은행주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물렸다. 이렇게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게 많이 물려서 이게 투자에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원래 전략상 이런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추가 분할 매수하는 게 이게 바로 뮤추얼 펀드입니다. 역발상적인 저가 매수 박앤세일 하는 그 전략을 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버핏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까요? 버핏은 항상 얘기가 이런 시황에 영향받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영어로 뭐 stay the course라고 그러죠. 현재의 그 가고 있는 길로 그냥 그대로 길을 따라서 그냥 계속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바람이 뭐 뒤에서 불고 앞으로 불고 옆으로 불고 한다고 그 바람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꿋꿋이 갈 길 가라는 거죠. 원래대로. 8월 달에 장기금리가 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JP 모간 은행까지도 5% 떨어지고 뭐 다른 은행들은 10% 떨어진 은행도 수두룩하고 8월달에 갑자기 은행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장기금리가 8월달만 떨어졌느냐? 연초 이후로 계속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떨어지느냐? 공포감으로 그런 거죠. 아이고 자꾸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드디어 뭐 골로 가나? 이런 심리가 확 밀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 뮤추얼 펀드들이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물렸다 이렇게 하는데 물린 게 아니라 원래 이럴 때 사는 게 자동적인 그 매수의 행태죠. 그래서 버핏은 어떻게 했느냐. 버핏의 포지션을 갖다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버크셔스웨이 아닙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3.5%까지 늘렸고 지난 분기 동안에 그리고 US 뱅코프도 2.4%가 지분을 확대했고 다른 빅홀딩스 그 금융지주사들 웰스파하고 JP모간 이 대표적인 웰스파하고는 미국 내수시장 상업은행이고 JP모간은 종합 KB금융 같은 회사죠. 이 회사들은 지분을 올려와서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은행 금리 떨어지니까 은행 이자 떨어진다고 주가 떨어질 거라고 팔아치우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이거죠. Stay the course. 자기의 길에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BOA도 10% 떨어졌고 지난달에 JP모간도 5% 떨어졌지만은 포지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은행주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버핏이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의 참고를 우리가 시사점을 찾으면은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투자 전략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